자, 기간 운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경영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그리고 자, 다 똑같은 내용들 비슷한 건데 우리 기관 운영에 있는 서식들이에요. 그래서 훈련기관장으로서 경영 이 국비 지원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사업계획 때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기관장으로서 어떤 거 하셨어요? 경영에 대해서? 원장님들 서식 한번 생각해보면 기관장으로서 우선 훈련기관 인증평가 또 NCS 통합심사라는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죠. 제가 써드린 그 1년치 운영계획서에 다 있죠. 보고서랑 계획서에. 기관장으로서 국비훈련기관이라는 부분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있는 NCS 통합심사하고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책자 다운을 받아서 모았고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2023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니라 작년 거다 보니까 좀 변경이 안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 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것만 봐도 아시죠? 변경 전과 후에 대해서 나와져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 항목으로 되어져 있지만 올해 책자를 보니 이제 3과목으로 되어져 있었고 저희는 이미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항목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의 서류들을 모두 다 도출을 했고 이 준비를 하면서 시설과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NCS 통합심사라는 이 기준과 또 훈련 과정이라는 부분과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돼서 뭐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을 뭐 수리한 기관은 수리했다라고 하고 뭐 장비를 더 구매한 기관은 구매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체크를 하게 됐다. 인증평가라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간 운영 쪽에 그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냥 훈련생이 오면 등록을 시키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이 인증평가라는 부분을 준비하고 학원의 운영, 경영을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서, 즉 경영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미션 비전을 모두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경영 이념, 미션 비전을 모두 작성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 훈련기간의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이러이러하고 중기적인 목표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수립해 두었다.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자 열심히 뭐 한 기관은 상관이 없지만 안 했다라고 한 기관은 열심히 이제 신청을 했으나 좋지는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알게 돼서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좀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행정에서 필요한 뭐 직업 상담사라던가 또 강사들에게 필요한 NCS 확인 강사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모두 이수할 수 있게끔 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관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교육들 중에 부정방지라던가 이수자 평가라던가 또 NCS 통합심사 인증평가에 대한 세미나를 모두 습득을 했고 그 부분으로 교육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두고 있다. 부정방지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 뭐 했어요? 뭐 했죠? 부정방지를 통해서는 이 오리엔테이션 때 훈련생들에게 부정방지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훈련 마지막 종료일에는 본 훈련이 부정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훈련생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게끔 해두었다. 뿐 아니라 포스터라는 부분을 게시하고 있다. 본 기관장은 부정방지에 대한 부분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올라와져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에 대한 부분,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윤리에 대한 규정과 헌장 그리고 윤리 게시 윤리 자체 점검 또 윤리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윤리 현장은 밖에 게시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윤리에 대한 자체 점검은 제가 직접 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한 부분이며 윤리에 대한 서약서는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정 방지와 학원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 서류에 나와져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는 거 인증평가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인증평가 이 서류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훈련기관 인증평가가 뭘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일반 학원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나면 훈련생들이 모집이 됐고 또 상담을 왔고 그 상담을 등록을 했고 훈련을 했고 종료가 되면 만족도 조사를 했고 그냥 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취업서를 제공해 주거나 이걸로 훈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평가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반 학원과는 좀 다른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좋아도 좋았다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대고 이거 너무 쓸데없고요. 너무 많고요. 필요 없는 쓸데기 없는 이 옛날 걸 왜 합니까?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얘네 듣기 좋은 말이에요. 기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수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 또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마지막에는 사업운영 성과 보고서라는 부분을 1년치를 작성을 해서 미흡한 점이 뭐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지까지 도출될 수 있는 서식이라서 너무 좋고 훈련과정 훈련생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홍보를 하고 유입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들의 어떤 수준, 성취 수준, 선수학습과 선수학습?
선발평가와 선발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이 훈련생들의 목표도 알아보고 또 이 훈련생들의 어떠한 수준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 훈련이 시작이 됐을 때 좀 훈련에 대한 이 난이도를 서로 평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훈련을 하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담이라던가 이 교육생들에게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각 과정들마다 지루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생들에게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 즉 평가라는 부분을 하고 조금 안 되는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1대1 피드백이라던가 특강이라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종료되고 나면 훈련과정 운영 결과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작성을 하고 미흡했던 점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 기수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모두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력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하고 또 인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인력은 와서 일을 하면 된다 였지만 이 준비를 하면서 인력에 대한 어떤 체계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간 인증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서 운영을 잘 한다면 어떠한 사업들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저도 적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이 비전은 이제 사업계획 발표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너무 달성 가능하지 못한 비전은 빼셔야 돼요. 프랜차이즈 10개를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0년 안에.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벅찬데 10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큰 광범위한 거는 빼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내 상황, 현재 우리 학원의 규모에 맞는 비전을 제시해 주세요. 단골인 거죠. 지금까지는 나오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거. 국비지원 사업 솔직히 왜 하냐? 왜 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저도. 국비 사업 왜 하냐? 돈 때문에 하지 아니 애들이 자꾸 전화 오면 국비 되냐고 물어보는데 딴 학원으로 유입이나 되고 우리 학원 장사 안 되니까 국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들이 그렇구나 이럴까요? 국비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은 왜 하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지? 국비라는 부분을 시행을 하는 목적은 우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생들은 일반 학원들보다는 고용노동부라는 이 타이틀을 단 학원을 좀 더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윤리라는 부분도 부정방지라는 부분도 공부를 하고 이만큼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훈련생들이 국비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저희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을 왜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면 생각을 해봤더니 실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국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업자 분들이 혹은 근로자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자기의 돈을 본인 부담금을 100%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과정을 듣고 싶어 하다 보니 아마 수요가 국비 쪽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서류 뭐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이거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만들어놨다 얘기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비에 대한 부분은 뭐 때문에 하느냐? 제일 먼저 신뢰죠, 신뢰. 신뢰도를 바탕으로 일반 학원들과 차별화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 일반 강사가 아니라 NCS 확인 강사들로 구성되어 진행해야 하는 필수 교육인 그 NCS 보수교육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그리고 학원에서 지원해주는 역량개발 등을 통하여 일반 학원 강사들보다 좀 더 역량이 지식이 좀 더 뭐가 높다 그러죠? 수준이 높다? 퀄리티 높은 수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대 변화 흐름을 보니 현재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조사한 거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국비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둔 서식, 수차시 홍보에 대한 유입, 경로 관리, 제작과 홍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총 몇 명 중 몇 명, 즉 몇 프로가 상담을 온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국비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고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훈련기간은 그래서 저희 훈련기간은 반드시 국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 글로 쓰면 조금 천천히 하게 되네. 자, 기관장으로서 인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기관장으로서 인력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인력에 대한 관리, 인력에. 뻔하잖아요. 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선 가장 먼저 저희는 조직도를 만들어 두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직무기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왜 서식 다 말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것도 있구나 이러면 굳이 서식을 안 보거든. 근데 내가 그냥 인력들 채용하고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해주셔야 돼요. 직무기술에 따라 기술서에 따라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을 시행합니다. 업무를 시행하면서 정규직과 저희가 위촉계약직으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정규직에게는 복리후생이나 상여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촉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원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땡땡땡 강사는 자기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했고 이 부분을 했다고 하여 면담을 시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면 여기 결국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 모두 있고 다 하고 우리 실제로 이렇게 했어 라는 부분이 다 들어가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직업능력 개발 이런 교육은 뭐냐? 이게 결국은 요 부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번하고 자, 우리 뭐 했죠? 뭐 했을까요? 교육.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했던 거 어떤 노력했냐라고 했을 때 필수 교육으로 뭐 받았어요? 받은 거. 그리고 뭐 부정방지라던가 인증평가, NCS 통합심사 또 부정방지 이거 다 교육 보고서 쓰셨죠? 계획서랑 3차 시에 제가 다 해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수자평가 뭐 이런 것들 했고 또 윤리, 경영에 관련한 교육 시행했고 자, 그럼 얘네가 이분들이 단순하게 요거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증평가를 통해서 뭘 알았고 통합심사를 통해서 뭘 도출했고 부정방지를 통해서 뭘 했고 이수자평가를 통해서 뭘 했고 윤리경영을 통해서 뭘 했고를 얘네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그러면은 자, 인증평가를 통해서 뭐 했죠? 22년도와 23년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22년도 자료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관, 경영, 인력 운영, 시설 장비, 훈련과정, 훈련생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 서식과 규정을 도출해 두었습니다. 23년도에는 3개의 항목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세부적인 항목은 똑같아요. 세부적인 항목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서류에 대한 부분을 3개의 항목으로 추리는 작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NCS 통합심사라는 교육을 듣고는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을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 부정방지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이거 물어볼 수도 있다. 부정방지가 뭔지 아세요? 이거 물어본 데가 있었어요. 부정방지에 대한 교육 시행 후 부정방지에 대한 포스터 그리고 또 뭐 했지? 체크리스트 또 훈련 오리엔테이션 시 교육을 시행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윤리 교육을 시행하여 윤리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윤리 현장을 작성해 게시 또 직원들에게 윤리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경영에 대한 이수자평가가 빠졌네. 이수자평가 3차시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수자평가를 통하여 훈련생에 대한 선발 그리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나와 있었고
이를 참고로 하여 훈련과정 훈련생에 대한 서식을 νο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아마 책자 다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들 한 것들 책자 공부 얼마나 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아니면 이제 기관장이 들은 교육이에요. 경영 교육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사업계획서로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십이면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인력들과 어떻게 그 인력들에 대한 그 평가나 근무 그리고 뭐 소통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고 이게 글을 써서 오래 걸리는 거지 말로 하면 굉장히 짧아요. 뭐 했죠? 그래서 평가 인사평가지나 기관장 면담 일지 그리고 근로에 대한 규정을 모두 수립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훈련기간에 대한 이제 이거 특성화 전략 이거 그리고 우리 기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세 개는 우리 8번, 12번, 13번 이 세 개는 뭐 봐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4차 아니야 5차 WOT 스타트 분석 5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확인하세요. 증빙자료 첨부되어 있는지. 이 질문은 그런 걸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훈련생들이 이 학원에 왜 와야 해요? 이 학원 강점이 뭐예요? 이 학원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이 학원의 특성화 전략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훈련기간의 스와트 분석 있잖아요. 본 훈련기간의 특성화 전략 혹은 뭐 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 그래도 파악을 해봤다. 그랬더니 우리 훈련기간의 강점 쓴 거 있죠? S부분. 그거를 얘기하고 그에 대한 증빙이 5차에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증빙이 서식으로 있다. 자, 무조건 서식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 안 보고 없는 서식 만들어버려요. 지워졌나? 여기 있다. S부분 이거 외우고 증빙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올해 사업 목표는 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올해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원장님들이 쓰신 거 있잖아요.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훈련기간 인증평가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 계획으로 훈련기간 인증평가와 NCS 통합심사라는 이 부분이 10월 말쯤 결과 발표가 나는데 승인을 받고 나서 이후에 승인을 받고 나서 국비학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희 올해의 목표입니다. 서류에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올해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 몇 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작성되어 있는 월별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말일에 업무 성과를 보고를 시행하는 월별 사업 실행 보고서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1년간 시행한 후 사업 운영 성과 보고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을 달성이 되지 않아 미흡한 사항을 이제 추리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시행합니다. 시행하여 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5차 시에 있는 걸 거예요. 6차시인가? 헷갈려. 6차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별 사업 계획서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담당자, 부서명, 그리고 달성 여부 다 적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서 다 자필로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네가 질문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지난달 목표가 뭐였나요? 어디 갔어? 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거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사업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혹은 이번 달 사업 목표가 무엇인가요? 혹은 다음 달 사업 목표가 무엇인가요? 자, 지난달 사업 이 목표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도출이 되었나요? 물어보겠죠. 디테일하게 이제 갑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당연히 월별 사업 실행 계획서에 있는 거, 얘는 월별 사업 실행 보고서에 있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현재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이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말일에 사업 계획 보고서를 써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달성을 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정말 그냥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 쓰고 월별 사업 실행 계획서 쓰고 그거에 따른 보고서 쓰고 그냥 사업의 성과 보고 쓴다. 이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개인정보. 보존 서류는 물어봤다. 자, 개인정보. 자, 보존 서류는 학원마다 틀려요. 교육청에서 받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년이에요.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근데 아마 서류는 5년이었던 것 같아요. 세무자료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존 서류 이제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얘기하시면 되고 개인정보라는 부분 우리 자 개인정보 어렵진 않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하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규정 자체가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 사항들이 있어서 다운을 받고 우리 학원 것으로 적용시켜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선은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데 있는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훈련기관에서 본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하고 있는 이 방법은 그 뭐죠? 암호화, 컴퓨터 암호화, 그리고 보호기, 비밀번호 보호기를 하고 있고 암호화하고 있고 시건장치를 두어서 보관하고 있고 중요한 문서들은 모두 USB를 혹은 외장하든 별도로 캐비넷에 시건장치에 보관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수강생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건 기본이고 오리엔테이션 시 교육하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보고서로 보관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는 정보보안 서약서를 받아 학원의 개인적 학원의 어떤 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있다. 컴퓨터 개인정보는 이 정도면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것도 하죠. 게시해 놓는 거. 개인정보에 대한 그 만약에 문제 발생 시 그 해놓는 거. 기억이 안 나. 치매사고 대응팀 연락체계도. 치매사고 대응팀 연락체계도를 게시하고 있다까지. 이게 개인정보인데 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컴퓨터 모두 비번으로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컴퓨터를 틀어요. 이 심사위원이 잠겨 있는 걸로 나와야 되고요. 비밀번호를 풀으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컴퓨터가 A라는 직원 건데 원장한테 풀으라 그래. 아니면 원장 건데 A라는 직원한테 풀으라 그래. 비번 쳐봐서 풀으세요. 이렇게 역으로 얘기해요. 이거 풀어주면 안 돼요. 남 거잖아요. 이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화면 보호기가 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화면 보호기가 되어져 있는지 얘네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화면 보호기 설정까지 해야 되고 백신 프로그램 깔아두어야 되고 자, 시건장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캐비넷이에요. 캐비넷. 철제 캐비넷. 이런 거. 그냥 무식하게 큰 거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큰 거여야 됩니다. 내 키보다 큰 거. 자, 이거에다가 이거를 내가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그냥 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철문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 열쇠 있어야 돼요. 취급자 외 연락 금지라고 쓰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취급자 연락 금지 빨간색으로 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장하드나 USB에 자,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원장님들 이 평가 왔을 때 개인정보는 모두 다 USB나 외장하드에다 따로 보관을 해야 돼요. 복사를 해서 다 어디로 갖다 놔야 되냐? 시건장치 안에 USB나 외장하드를 두어야 되고 잠가놔야 돼요. 그래서 열쇠는 원장님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캐비넷을 열어달라 혹은 USB를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열쇠가 툭 나오면 안 되고 내 몸 안에서 열쇠가 나와서 이거를 열어서 줘야 된다. 이것까지가 하나의 행동이에요. 개인정보는 이렇게 하면 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 관리는 아까 얘기했죠? 사업성과 보고서에서 결국은 얘도 똑같은 거긴 하네요. 기관 운영은 이래요. 시설 장비는 다 알죠? 자,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완강기 사용할 수 있는지 다 매보세요. 떨어지지 말고. 안전 지침 별도로 있는가? 안전교육 어떻게 했는가? 의무교육 때 코 막고 했는가? 이거 보는 거고요. 우리 안전에 대한
그 대비체계도. 아, 그걸 안 넣네. 안전에 대한 대비체계도인가? 그거 있었죠. 119에 누가 전화하고 이런 거. 이것도 게시해야 되네요. 그리고 안전 문제 시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가 다 똑같은 말이죠. 119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훈련생과 전 직원. 자, 안전교육 우리 했죠. 직원들끼리 했고 훈련생들에게 코 막고 가는 것들 했고 훈련 장비에 대한 안전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응급 물품이라던가 소화기 완강기 우리는 유도선까지도 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효기간을 다 작성해서 날짜가 지나기 전에 파기하고 또 안전에 대한 물품들 다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0일 혹은 매달 1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 됩니다. 훈련 전담 인력. 좋댔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훈련 교강사에 대한 경력학력 자격증 다 있어야 돼요. 인사기록부 뒤에. 이게 맞는가를 첫 번째로 보고요. 자, 인력 채용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직무기술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채용계획서, 면접평가표. 자, 저희가 만들어둔 직무기술서가 각 부서별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채용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계획서라는 부분을 작성하고 공지를 하여 저희는 이제 면접이라는 거를 보게 되고 면접평가표에 총 100점 만점으로 질응다 혹은 기본적인 인성으로 나누어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별로 어렵진 않은데 얘는 거의 뭐 질문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게 나오면 역량개발, 업무평가, 후속조치, 인사관리, 기관장 면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직원에 대한 역량개발, 업무평가, 후속조치, 인사관리, 기관장 면담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소속기간 1개월 혹은 3개월 이렇게 잡아놓은 기관들에서 어떻게 해요? 소속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는 모두 다 자기평가라는 부분을 합니다. 인사평가라는 부분은 1년 지난 직원이 있는 경우 5인 이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인사평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기간이 종료되면 혹은 1년 되는 시점에 모두 인사평가라는 항목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관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 중에 땡땡땡이라는 직원이 자기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저와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장 면담 일지에 모두 다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면담이라는 부분까지 종료하고 나면 인사평가 결과표라는 부분을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해두고 보관을 하고 있으며 이 면담 때 직원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이란 어떠한 교육을 듣게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몇 월쯤에 이런 교육을 들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라는 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업무평가, 면담, 후속조치는 이제 면담이잖아요. 그쵸? 또 하나 있어요. 면담 말고 인센 이거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거의 1년이 지나야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휴가를 주거나 제일 좀 좋았던 경우에는 10만원인가 뭐 이렇게 주거나 우리가 다 작성해 놓은 것들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물어봐요. 지난번에 뭐 물어봤었냐면 그래도 1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평가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평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은 1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뭐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른 직원이 들어왔을 때도 괜히 소문이 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킬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유도리 있게 탁 치고 나가셔야 돼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세게 나가야 돼요. 싸우란 얘기는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는 얘기에 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복리후생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우리 복리후생 제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복리후생 진짜 중요해요. 고용노동부잖아요. 이 제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복리후생관리대장이라는 부분 규정 내에 언제 얼마로 복리후생을 해주는지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리후생관리대장에 있는 부분들 저희 학원에서 복리후생이라는 부분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 직원 누구누구에게 이러한 복리후생을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개 기관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복리후생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는 서류가 된 적 있습니다. 자, 2월급 받으면서 여기 왜 다니냐? 이 훈련기간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뭐냐? 이 두 개는 누구한테 물어보냐?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이렇게 물어보느냐? 진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월급이 작으면 아니 이 돈 받고 여기 왜 다녀요? 이거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그 직원이 그래서 그만둘 예정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국비할 때까지만 있어달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직원한테 갔을 때 직원들은 우선 제가 이 학원에서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가겠다라고 제가 채용 공고를 보고 제가 입사 지원을 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비학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일반 학원을 갈까 국비학원을 갈까라고 했을 때 국비는 왠지 공신력이 있는 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앞으로 경력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월급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혀에 꿀 발린 소리 해주면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런 거 써놓은 거는 안 보셔도 돼요. 뭐 시스템 관리자 우리랑 상관없는 거는 잠깐 우리 3분만 쉬고 NCS 통합심사 이거 훈련과정 훈련생 바로 해드릴게요. 3분만 쉬고